예,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후보자님은 예, 자, 조용히 합시다, 위원님들. 아니,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청문회를 정치적 흠집내기 공방장으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자, 자료 요청하셨죠? 예. 자료 요청 좋습니다. 예. 자료 요청 좋은데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 자료는 대법원에 냈기 때문에 갔는 줄 알았는데 안 갔으니 챙겨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서 자세가 잘못됐는 이건 그야말로 우리 청문회 전체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예. 자료 요청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정정당당하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는 거지. 김종민 의원님, 정치 공방으로 가지 않도록 예, 김종민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님도 좀 관리를 잘해. 이 법사위 아닙니까? 법사위는 축조심의 하듯이 한 조항 한 조항. 예, 김종민 의원님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하여간 인사청문회가 정치 공방이 되면 안 된다. 예. 이건 우리 위원들 공동의 의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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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예, 오신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이제 후반기 시작된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효율성을 강조하셨고 또 많은 법안들 처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2년을 경험해본 바로는 상대 의원님들의 발언을 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연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공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즉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예,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뭐 확인할 게 있으면 존경하는 정가분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자료를 줬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다 그랬죠. 네? 대법원에서 5년치 이 자료를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해 준 걸로 알고 있다 말씀하셨죠.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했고요. 네. 그 5년치 중에 2015년을 싹 빠졌습니다. 2015년 거는.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후보자의 말씀이 안 맞다는 얘기는 2013년도 후보자 소득 신고, 근로소득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겠죠. 그렇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덕수에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아직도 덕수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죠. 지금은 저걸 두고 있죠. 써놨죠, 의원님. 거기 대표를 있던 덕수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를 대법원에 핑계 대지 마시고. 예. 그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예, 마무리하시죠. 예. 본인은 그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얘기지. 본인 답변 안 했으면. 예. 예, 마무리하시고요. 본인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인색한 얘기인지 지금. 예,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후보자님은 예,
자, 조용히 합시다, 위원님들. 예. 후보자님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뭐, 그동안에 좀, 어떻게 됐든 변명하실 일이 아니고,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지 못했으면,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하시라고 발언권을 드리지 않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발언을 하시면요, 회의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발언을 하실 때는 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신다면 힘없는 약자 그리고 소수자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했던 판사가 그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와 또 재판관들의 합의 내용을 유출해서 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제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곧 퇴임하실 재판관들을 포함한 9명 중에서 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하면 8분이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각각의 재판관님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법관 출신, 특히 주로 고위법관 출신으로만 채워져서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은 법원 안에서 평생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사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정치화되어 있는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이 34년간 현장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을 대리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에 힘쓰는 등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을 평가하실 때 본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민변에 속해 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민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민변에 계실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계기라 하면 제가 변호사 초기에 변호사법에 보면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그 1조에 따른 그 변호사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무렵 민변이 태동하면서 거기에 관여하는 선배 변호사들은 뭐 누구나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큰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민변의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좀 기여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률가로서 변호사께 충실하게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민변 회원이라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요.
민변이 출범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여전히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민변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민변에 가입해 있거나 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같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제가 이렇게 추천돼서 직무를 하게 될 때까지 뭐 정확한 과정은 제가 뭐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제 참여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공직이 좀 바로서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정부 초기니까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뭐 있습니까? 사임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예. 제 생각에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책에 가더라도 변호사로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1년 일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초기에서 생각했던 인사검증의 어떤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확립이 됐고 또 여러 좋은 분들을 인사 쪽에서 발굴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뭐 이 정도 교육하면 기초작업은 됐겠다 생각해서 변호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4년 3월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민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변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복지 환경 분야는 오히려 퇴보했으며 이라크전 참전, 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평화적 생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일단 비서관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런 활동이 오히려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나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과거의 경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가장 중립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위치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하고 또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소신 있는 재판을 하실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정부에 비판한다는 건 조금 좀 어떨까 싶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는 정말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정부를 비판한다기보다는 네.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법과 네.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서 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상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석태 후보자 추천 이후에 사실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시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좀 많이 드러냈던 분이 헌법재판관이라는 후보로 추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또 국민들께서 우려, 또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시선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우려는 뭐 언론에서 그런 것들 할 보신 수 적 있다고 없어요?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그런 우려가 뭐 바라건대는 기후로 끝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예.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네. 그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도 김선수 대법관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에 그 당시에 또 민정수석실에 또 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김선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것이 이 사법부를 기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권의 뜻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동기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에 임명됐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그게 제가 경위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답변이 어려운 그 건 당시에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시던 분이 예. 감사원장으로 임명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죄송합니다만 뭐 솔직히 잘 아무 생각 모르기 때문에. 없으세요? 네? 감사원장으로 가도 됩니까? 민정수석 지내시는 분이 감사원장으로 가도 됩니까? 예. 하여간 뭐 그건 뭐 입장 국민- 없으세요? 네? 입장 없으세요? 아니 지금 그냥 견해를 여쭙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볼 때 네. 한 정권의 민정수석을 지내시던 분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거. 뭐 그런 경우에 뭐 그런 우려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는 봅니다. 있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춘석 대변인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에 좀 띄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을 내정했다는 점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례가면 노골적 독재 인사다. 그 다음에 차영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수석 출신의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누차 밝혔지만 감사원장 후보로 청와대 수석이 옮겨가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파상 공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낙마를 하셨거든요. 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게 더 문제입니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에 가는 게 더 문제입니까? 굉장히 독립성과 이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대 입장이 어떠세요? 예.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이제 비서관 했고 그리고 정말 우연히 그 당시에 아니 이제 간단하게 본인 입장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모르시게 모르시겠다. 네, 아니 아니면 그럼 견해가 있다. 저는 우려는 좀 우려된다. 네, 그럼 네. 본인의 임명에 대해서 우려 안 되십니까? 그렇죠. 저는 하물며 네. 감사원은 행정부입니다. 예. 행정부에 청와대 출신이 가는 게 이렇게 민주당이 예. 비판을 했는데 하물며 사법부에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우면 본인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하여간 뭐 저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민주당 예. 정책의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민심의 태풍을 일으켜 정동희 감사원장 임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이석태 후보자나 짐선수 대법관 임명을 두고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편향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뭐 의원님 말씀에 뭐 근데 본인과 같은 논리로 따지면 예. 본인의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근데 뭐 예, 본인이 하여간- 이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게 뭐- 하물며 예. 사법부인데 네. 뭐 저는 우려는 뭐 스스로 우려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의원님 우려 스스로 우려가 좀 되시죠? 네, 동의하고 그리고 그런 우려가 말하자면 기후로 끝날 수 있도록 제가 뭐 최선을 보십시오. 이 다하겠습니다. 정권들을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또 이번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윤함석 헌법재판소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사실 같은 서클 출신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나눠 갖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후보자, 민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게 쌍둥이 인사라 그래요. 자, 이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게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걸 보는 사람들이 이게 다양성입니까? 이게 5부 요인에서 4부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같은 분들이 같은 입장에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에 대해서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우려를 표하시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거래 의혹이 언론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를테면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하고 입장을 비슷하게 해왔었어요. 이게 지금 성명서 내시는 거 보면 뭐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박근혜 정부 물러가라 라는 성명을 많이 내셨어요. 그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해왔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뭐 일면식도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석태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추천하신 우리 김기영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국제법인권연구회 간사를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상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이라는 건 누구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해왔던 우리 이석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정당한데 바꿔서 후보 추천이 됐단 말이에요. 참 이게 과연 참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에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는 이거 민주당하고 대법원장하고 인사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금시초문인 점도 있고요. 아니, 그 언론 보셨잖아요. 예, 그 기사 보셨잖아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에서 이석들 후보자 추천하는 게 맞고 대법원장이 김기현 후보자 추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건 정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네, 답변드리기 이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께서 저의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신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결코 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 후보는 전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때 공직비서관을 했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과 정동기 민정수석은 같은 대통령 민정수석을 하다가 나와서 바로 감사원장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참 이 정권에서 지금 이미 현직 공직기관 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교에 대해서 참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 같은 정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